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지난주 금요일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시장이 다소 소강 상태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간밤 미 증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마감됐었죠. 마이너스 2% 마감이 되었던 지난주 나스닥 흐름에서 간밤 미 증시가 1%대 반등을 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7% 정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간 반도체 섹터 하락의 강도 대비해서는 여전히 많이 부족한 모습에다가 오늘 추가적인 시놉시스 라는 기업의 실적 발표에 컨센 화웨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반도체 투심에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로 다가오지 못했던 것으로 저는 좀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 시장 내에 이 반도체 섹터 큰 폭의 하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인 하락이 연속되는 모습에서 사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충분히 반등할 수도 있는 구간이었었는데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가 약간 발목을 잡으면서 지수적으로는 하락 마감을 하게 되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글로벌 증시를 보면 미국의 경우 AI 반도체를 필두로 올 상반기 특히 1분기에 굉장한 랠리를 펼치면서 올라왔던 시장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단기간에 엔비디아의 큰 폭의 하락과 더불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큰 낙폭 이후 회복을 못하다 보니까 또한 지속적으로 발표될 대형 반도체 섹터들의 이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감이 생겨버린 거죠. 아무래도 TSMC라든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그 밖에 이제 ASML 등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후 주가들이 전부 다 밀리다 보니까 이러한 우려감 등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좀 잔존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 하락의 강도가 좀 멈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 기준에서는 삼성전자 정말로 올라갈 때는 또 힘차게 올라가더니 떨어질 때는 뭐 브레이크 한 번 없이 계속 밀리는 모습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바닥권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걸려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으로 반도체 이번 하락의 강도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세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수급들이 제약바이오 섹터로 많이 옮겨갔다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이제 코스닥 기준에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딱 정해져 있죠. 반도체, 2차전지,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어제의 경우에는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끌어올렸다면 오늘은 말 그대로 제약바이오가 원맨쇼를 펼쳐주면서 제약바이오가 거의 대부분의 시장의 상승을 견인한 흐름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내일 아스코 초록 발표가 있는데요. 초록 타이틀 발표죠. 초록을 발표하는 기업들의 이 제목이 발표되는 날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 펼쳐지는 날이 되는 거고 그에 맞춰서 아침 어제 오늘 좀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뭐 ABL 바이오 CEO의 이 SNS 내용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일단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군도 일단 차근차근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반도체 수급의 제약바이오 이동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예상되지만 종목별 섹터별 흐름은 제약바이오 조선 약진의 중간중간 반도체 시소 양상이 전망되는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이 모호하죠. 저도 최근에 시장을 보면서 굉장히 모호하고 어렵다고 엄청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쭉 깔아놓고 올라와서 종목군들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평소 대비해서는 이 수급의 강도가 그렇게 세지만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세지만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저항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들의 종목군들인데 이제 섹터로 보면 명확하게 시소 양상을 보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안에 주도주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위 종목군들의 순환이 펼쳐지고 있는 흐름인데 본격적으로 제약바이오의 바닥 탈피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조정 시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에 대한 판단을 좀 많이 해놓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으로 그 원티어 종목이라고 해야 되겠죠. 원티어 종목군들은 다 같기 때문에 두 번째
차순위 종목군들 안에서 가장 좋을 만한 종목군들로 이제는 선택지를 옮겨가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보면 장 초반에는 코스닥 상승 종목수 대략 1100개 정도, 코스피도 상승 종목수가 많았었는데 이후 이제 지수를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오겠지만 지수의 저항권에서 양시장 다 저항에 부딪히면서 조금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 좀 펼쳐졌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아침에는 선물 2천억 매수해서 장 마감 때는 3천억 매도로 바뀌면서 오전 대비해서는 5천억 매도였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적 부담감 그리고 양매도 시장이 좀 펼쳐졌죠. 코스닥 기준에서는 알테오젠 을 제외하면 거의 수급이 없었기 때문에 알테오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제외하면 코스닥의 수급이 자체가 보이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고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락 이후에 거의 계단식 하락이었죠. 이 계단식 하락 속에 그냥 시세 유지시켜 준 거는 제약바이오가 유일했다 정도 설명이 되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미증시의 반등에 따라 우리나라 시장 장 초반 반등 출발했는데 반도체 섹터의 경우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지지부진하고 대부분의 반도체 섹터는 매도가 출회되면서 시장 하락을 이끌었는데 이번 주에 아무래도 지속될 글로벌 반도체 관련주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 등이 다른 부분이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제 시놉시스라는 종목이 컨센을 하회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낙폭이 어느 정도 멈춰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낙폭이 진행되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섹터 내일 저녁쯤 아마 아스코 5월 말 6월 초에 있을 이 임상 종양 학회죠. 초록 타이틀 공개가 있을 예정인 가운데 최근 1분기 강력한 자금이 AI 반도체 단으로 흘러간 뒤 지금 자금 빠져나오는 이러한 자금들이 빠져나오는 부분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다소 보이는 듯하다 싶고요. 대신 이 부분에서도 다 가는 게 아니라 특정 모멘텀 있는 파이프라인 보유 종목만 움직이고 그들만 거래가 조금 붙지 거래 대금 자체가 다 말라 있는 모습이라 이쪽도 종목 선정이 무지하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즉 각계 시장 흐름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알테오젠, 오스코텍, 큐로 옥스 바이오 시스템 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1티어다 라고 보여지고 GI 이노베이션 GI102 ABL 바이오 BBB 셔틀 관련해서 오늘 이 대표 이사의 이 산업화와 진행되고 있는 임상이 매우 긍정적이다 라는 발언 리가켄 바이오 뭐 다들 아시겠지만 ADC 애플 바이오 사파 이 정도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이번에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좀 봐도 될 것 같다 싶고요. 에클론 정도. 근데 이쪽보다는 위에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데이터 센터 향 종목들, 특히 변압기 섹터의 경우 금일 HD 현대일렉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오전 마이너스 7%에서 플러스 7%, 14% 변동성을 동반한 흐름이 전개되는 모습인데요. 일단 실적 발표 점심 먹고 와 보니까 굉장히 급등해 있는 상태에서 좀 HD 현대일렉을 좀 봤는데 실적은 굉장히 서프라이즈게 잘 나왔습니다. 거의 1280억이니까 1300억이 나왔으니까 시장 컨센 대비해서 월등히 잘 나왔는데요. 일단 이후 컨콜 내용에서 뭐 나쁜 건 아니었는데 이제 상고 하저의 이 수익률이 나올 것이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구리 가격, 그 다음에 환율 영향 등등의 내용을 조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는 봐봐야 되지 않나. 왜냐면 수주가 급격하게 늘어난 거는 작년부터였던 것 같은데 이 수주 자체가 이 변압기 가격이 계속 올랐잖아요. 작년 내내 올랐기 때문에 수주 물량도 늘었고 변압기 가격도 올랐고 환율도 올랐다. 그러면 상고 하 저가 맞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조정이 좀 깊다면 그때는 다시 봐봐도 될 부분이겠다 생각이 들고요. 봐봐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당연히 앞에 단에 있는 이 음봉의 이 고가 이 저항을 다 넘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변동성도 크고 약간 위험 부담도 있어서 아예 대응하지 않고 보고 있고 조선 섹터의 경우 이번 달 말 미 정부에서
중국 관련 조사 착수 기사가 나올 예정인 가운데 어제 이제 저도 몰랐던 캐나다 잠수함 관련 CEO 반응이 좀 있었는데 이 사업 규모가 70조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 등과 함께 굉장히 이제 하나오션하고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추세가 좋죠. 올해 1분기 이쪽 섹터도 본격적인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됩니다. 주가는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이게 이제 매 분기마다 실적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섹터가 되었기 때문에 조정 시마다 이쪽도 올해 내내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섹터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시간 외에서 하나엔진의 이 일반적인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어닝 슈퍼 서프라이즈가 터져 버렸는데 2021년 이후에 가장 많은 분기 영업이 터져 나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4분기에 원래 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될 이 고가 수주분이 올해 1분기로 이전되면서 더 높은 실적이 발표되었다라고 일단은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일단 200억 영업이익, 그러니까 198억이니까 200억이죠. 200억 영업이익이 발표가 되었는데 일단 내일 신가 여부를 좀 봐봐야 될 것 같고, 조선에서 똑같이 엔진을 만드는 이 현대중공업에 피인수된 STX 중공업도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지 않을까. 과거 이 신조선가 상승 시 이 엔진 가격이 동반 상승했던 거를 보면, 그리고 이 조선주 상승에 엔진 종목군들이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보면 STX 중공업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반도체의 경우는 삼성전자의 아주 허무한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한국 증시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 현재 반도체가 조정의 영역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뭐 HBM, CXL, 소재, SSD 관련주로 종목군들을 좀 나눠서, 여기에 파운드리도 있겠죠. 여기에 파운드리도 있기 때문에 패키지 한 5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종목군들을 좀 대응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엑시콘이 시간에 400억 유상증자가 나왔습니다. 뭐 시총 대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 뭐 20%좀 넘는 물량이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대장주의 유상증자, 그러면은 이 반등은 한다라는 생각으로 내일 뭐 단기 낙폭에서 한번 대응을 해 볼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빠르게 반등하고 다시 죽을 수도 있어서 딱 그 정도 선에서만, 오전에 반등 정도 선에서만 대응하고 끝내볼 생각이고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 중에 오늘 피롭틱스가 6%까지 좀 올라왔는데요. 단기 투경 해제 관련된 기대감에 좀 올라왔는데, 뭐 일부 스탁옵션 추가 상장 물량이 좀 나와서 시간에 좀 밀렸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쪽은 단기적으로 V자 파동이 다 끝났어요. V자 파동이 다 끝난 상태에서 뭐 쌍바닥을 그리든 아니면 다시 깼다가 올라오든 이러한 그림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조정이 깊어지면 그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지속적으로 빅테크 및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와 주반 SK하이닉스 실발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완전 거래 대금이 축소된 상태에서 눈치 보기 장세만 좀 지속되는 느낌을 저는 엄청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좀 안타깝다라고 해야 될까요? 안타깝다라고 해야 될 거는 그 핵심 종목군들 안에서, 그 핵심 섹터 안에서 종목군들을 제외하면, 이게 뭐 이슈만 터졌다 하면은 윗꼬리를 달아버리는 게, 아, 투심이 굉장히 불안하구나. 투심이 굉장히 불안하구나. 개인들도 굉장히 뭐 리밸런싱을 하려고 하는 성격도 많은 것 같고, 기관 외인들도 그러한 성격이 굉장히 짙어 보이구나라는 생각이 최근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매매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어찌됐든 지수가 크랙이 강하게 간 상태에서 뭐 지수의 안정이 우선적으로 동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종목선 중에 더 신중을 기하고 매매 빈도를 줄이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시장 좀 볼게요. 먼저 지수 놓고 보면 코스닥 여전히 좀 답답합니다. 이런 윗구간, 저항 구간이죠. 이때 만들어졌던 이 저항 구간을 계속 돌파하지 못하고 이 자리가 약간의 저항이 되는데, 결국 이 저항을 돌파를 해야 이렇게 위로 올라갈 부분이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깨진 구간, 이 윗구간에서 계속 저항에 영역으로 작용을 합니다. 바로 못 간다면 차라리 이렇게 한번 깼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깼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수가 예를 들면은 이러한 이 하단 구간에서 이러한 하단 구간에서 빠져나왔을 때 폭발적인 주도주가 거기서 많이 탄생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가 눈치 보기 흐름을 짙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자, 삼성전자부터 하나하나 보면요. 삼성전자 어제 60일 이평선을 좀 깨고 아침에 반등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못하는 모습이라 국내 시총 1위 종목,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 그 다음에 수급이 15조, 16조가 들어왔던 종목 치고는 너무나 허무하게 깨져버리는 모습이라 좀 안타까움이 많네요. 안타까움이 많고요. 어찌되었던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많이 내려오게 되면 뭐 이런 구간에서 대응은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다하게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수급과 선물 복합적으로 좀 엮여 있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을 좀 보이는 것 같고, SK 하이닉스는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인데, 이번에 이제 24일인가 내일 25일이죠. 실적 발표해서 만약에 여기서 음봉 맞고 떨어져 버리면 단기적으로 또 안 좋을 수가 있어서 SK 하이닉스는 그냥 체크만 하고 좀 봐볼 계획입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버티는데 나머지 뭐 HBM 관련해서 모든 종목군들이 다 깨져버렸죠. PSK 홀딩스, 그 다음에 DIT 오전에는 세게 올라왔는데 차익 매물 나왔으면은 킬적 반등 끝나고 하락만 남았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 흐름이고, 뭐 ISC, 이오테크닉스 최근에 보면 낙폭이 기본적으로, 와, 이쪽 저도 오늘 장 끝나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낙폭이 20%가 훨씬 넘네요. 20, 30%가 기본적으로 다 나와버렸네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20, 30%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에 조정폭 크다, 크다, 반도체 쪽이 크다,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도 단기 낙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비중을 축소한다,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매수를 할 것인가, 좀 기다려서 매수를 할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이제 SSD 모듈 하고 있는 한양 디지텍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인데요. 얘도 나중에 떨어지면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 생각이 좀 들고, 자, 엑시콘이 이제 유상증자 이슈가 생기면서 시간에 하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CXL 대장주였죠. 대장주에서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데, 유상증자 저도 몰라요. 뭐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는데, 일단은 월봉상 5일선과 뭐 이런 기준선 근처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일단 시간 외에 있으니까 뭐 마이너스 한 15% 정도 나온다면 저는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대장주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해보고, 반등 못하면 비중 줄이고 손절을 하는 일이 있어도 한번 봐볼 것 같고요. 어제 이제 글로벌 텍스 프리가 이제 한가 이후에 시가 개파락이 좀 나왔는데, 저도 이제 이거 34,800원 아래권에서 회원님들하고 좀 들어갔다가 회원님들하고 같이 매도 해버렸습니다. 좀 빠르게 매도를 좀 해버리고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시가 이하권에 들어가서 빨리 대응은 3분 내에 대응을 좀 했는데, 시가 이하로 사서 이걸 어떻게 팔아요? 너무 빨라서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반등할 때 일단은 좀 팔아버리고 좀 말았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웠던 종목이고, 아무래도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차지하는 매출의 규모가 크고 영업이익에 이 차지하는 포션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프랑스 영업 정지 이슈가 좀 실적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미쳤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오늘 밤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테슬라는 최근에 이런 구간에서
바닥 시그널은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최악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체가 최악의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테슬라만 전기차를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경쟁도 치열한 상태에서 자꾸 가격 인하를 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국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는 잘 버티는 모습이다 정도 보여지고, 오늘 밤 뭐 GM 그 다음에 테슬라 실적 발표를 하는데 전기차 관련된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체크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하나의 박스권 흐름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뭐 이 아래권에서는 박스 쳐놓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사실은 떨어질 때 차를 쭉 빠지고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는 게 더 좋은데, 조정의 폭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뭐 좋은 말로 하면은 종목이 좋아서 많이 안 빠지고 옆으로 기는 모습을 보인다 라고 하는 게 맞겠죠. 어찌됐든 60일 이평선 닿는 모습 보면서 그 근처에서 매수를 노려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오늘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뭐 ABL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플랫폼 기업들, 그 다음에 GI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전부 다 아스코에서 초록을 발표하는 기업들의 흐름이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즉 아스코의 일정이 어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뭐 조정을 보이겠죠. 얘도 이제 뭐 이런 박스권 넘겨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넘겨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중간에 이제 조정을 뭐 이런 구간들 21선 아래에서, 에이프릴 바이오도 다시 많이 올라온 것 같네요. 이거는 ABL이고, 사파 플랫폼의 에이프릴 바이오도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에이프릴 바이오는 이때 이제 상승시켰을 때 뭐 제2의 알테오젠이다 라는 이슈로 좀 올렸던 종목이라 뭐 이렇게 되는 거 흐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뭐 보유자들 뭐 계속 바이 앤 홀드 전략으로 끌고 가는 방법뿐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D 바이오메딕스 정말 미친 듯한 상승을 좀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또 올라와 버리면 내일 또 정지가 되죠. 이런 건 나중에 낙주로 한번 계획하고 매매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저는 거의 매매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매매를 제약바이오를 안 해버리니까 할 것도 많이 안 보였고, 롯데 손해보험 이거 좀 괜찮게 매매를 좀 했던 것 같네요. 이거 좀 괜찮게 물량 모아가지고 뭐 강하게 여기 신고가 박스 돌파하고 눌림에서 들어간 거라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여서 이건 좀 매매 해보고, 뭐 나머지는 뭐 중간에 제일전기공업 어제와 비슷한 박스권 돌파 흐름에서 단타 정도 한 게 오늘 거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일부 물량 줄여주고 했던 게 전부였던 것 같네요. 시장에 거래 대금이 아직 돌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부정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내일 이제 시간 외에서 하나 엔진이 시간 외에서 하나의 엔진이 일단은 이러한 저항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 시가가 굉장히 높겠죠. 신고가 영역에서 시가를 띄울 텐데, 이거를 이겨내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지 한번 체크만 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대비해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흐름으로 바뀌는 모습인지라 하나오션 영업이익을 보면 연간 영업이익 과거에 엄청났네요. 이때는 2,900억이었네. 2011년도 2,900억. 그 다음에 600억. 매출 2조. 자본 총계. 좌우지간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 당시 최대 매물대는 당연히 없는 거고,
이게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12,900원을 넘게 되면 이러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릴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조선업종이 이제 과거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하나오션에서 박스권 돌파 흐름이 좀 나왔어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월봉상 최대 저항권이 앞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게 되면 이런 구간에서는 분명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봉상, 주봉상에서도 이 위크 구간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은 자리고요. 근데 이쪽 업종이 전체적으로 지금 턴하는 모습이라 조정 시에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봐야 될 것 같네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조선 ETF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ETF 흐름도 9,200원에서 벌써 이것도 거의 20%가 올랐기 때문에 ETF의 20% 굉장히 큰 상승이었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오늘은 뭐 추가적인 내용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영상의 내용 이 추가 업데이트가 좀 되지 않았는데, 내일 일단은 테슬라와 뭐 이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좀 보면서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